F1의 역대급 시즌의 최종전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시즌 후반 막스 베르스타펜이 맥라렌 듀오를 맹렬히 추격한 끝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은 최종전까지 이어졌고,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우승까지 차지하며 챔피언십 역전을 코앞에 뒀지만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멘탈을 부여잡고 기어이 포디움을 차지하며 생애 첫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F1의 2025 시즌 최종전, 지난 주말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원투피니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또다시 급하게 만든 2025 아부다비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전 경기였던 카타르 그랑프리에서는 막스 베르스타펜이 놀라운 페이스로 우승을 차지했고, 설상가상 맥라렌의 전략 실수까지 더해지며 베르스타펜은 피아스트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섬과 동시에 선두 노리스와 단 12점 차까지 따라붙는 영화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F1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3명의 선수가 최종전에서 챔피언 경쟁을 벌이는 초유의 역대급 꿀잼 시즌을 보내며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하게 됐죠. 한편 시즌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를 앞두고 한 주간 F1의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레드불이 2026 시즌 새로운 드라이버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올 시즌 레이싱 불슈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아이작 카제르가 레드불로 콜업된다는 소식이었죠. 또한 레이싱 불슈는 올 시즌 초반 레드불 찍먹 경험이 있는 리암 로슨과 2007년생의 루키 아비드 린드블라드 조합으로 내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1 시즌부터 5년간 F1에 참가했던 츠노다 유키는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F1 시트를 잃게 됐죠. 유키짱 가지마! 그리고 하스의 메인 타이틀 스폰서가 머니그램에서 토요타로 바뀌게 됐습니다. 토요타 가조 레이싱은 이미 기술 파트너로 하스와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타이틀 스폰서로 전면에 함께하며 2026 시즌 규정 변경에 대한 개발 리스크를 해소할 하스팀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시즌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리는 야스마리나 서킷은 2021년 레이아웃 변경으로 추월이 제법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팅 그리드의 이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서킷이기에 챔피언 경쟁을 앞둔 새 선수와 각 팀들이 어떤 식으로 최종전을 빌드업하는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프랙티스 1, 2 세션 최고 기록은 노리스가, 프랙티스 3 최고 기록은 러셀이 기록한 가운데 최종전의 스타팅 그리드를 결정지을 퀄리파잉이 시작됐죠. 노리스는 포디움 이내로만 들면 챔피언이 될 수 있었고, 막스는 최종전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노리스가 포디움권 밖으로 밀려나야 챔피언이 가능한 상황, 피아스트리는 최종전 우승까지 하고도 노리스가 5위까지 밀려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 선수의 퀄리파잉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됐죠. 한편 퀄리파잉 Q1에서는 시즌 후반부 계속 부진을 겪는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P16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Q1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페라리 풀타임 드라이버 사상 최초로 3연속 Q1 탈락이라는 불명의 기록을 안게 됐죠. 물론 페라리는 시즌 중반부터 내년 시즌에 보다 집중하는 길을 택하긴 했지만, 7회 챔피언이자 페라리의 영광을 되찾아줄 구세주로 생각했던 루이스 해밀턴이 이 정도의 부진을 겪을 거라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도 내년은 다르겠지? Q2에서는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가 탈락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카타르 그랑프리 마지막 랩에서 안토넬리는 막판 노리스에게 추월당하고 말았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막스의 팬들이 지난 며칠간 키미의 SNS에 일부러 추월을 허용한 거 아니냐며 악플 세례를 퍼부었고, 어린 안토넬리는 마음의 상처를 제법 받기도 했죠. 그런 일들이 영향을 줬던 탓일까요? 후반기 보여줬던 상승세가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 Q3에서는 프랙티스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맥라렌 듀오의 강세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본인의 F1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기어이 Q3까지 올라온 레드불의 츠노다 유키가 팀메이트 베르스타펜에게 토잉을 주는 희생을 실천한 결과 베르스타펜이 시즌 최종전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챔피언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2위,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3위로 스타팅 그리드를 확정지으며 퀄리파잉마저 치열한 3파전 양상을 보였죠. 그리고 다음날 대망의 최종전 레이스, 스타트 직후 폴포지션의 베르스타펜은 이번 그리드의 노리스를 강하게 압박했고, 그 사이 피아스트리가 바깥쪽에서 노리스를 제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두 자리를 지킨 베르스타펜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챔피언십 역전을 달성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레이스를 리드해 나갔죠. 한편 3위까지 떨어진 노리스는 월드 챔피언 달성을 위해 무조건 포디움을 사수해야 했지만, 스타트 직후 러셀을 추월하며 4위까지 올라온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가 거의 10랩 동안 DRS 간격 이내로 바짝 붙으며 맹렬히 맞박해오는 걸 어떻게든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16랩 이후 르클레르가 먼저 피트인하며 언더컷을 시도하려 하자 노리스는 르클레르와 동시에 피트스텝을 진행하며 전략을 무마시켰고, 이후 중위권 선수들의 DRS 트레인 뒤로 나온 노리스는 놀라운 추월을 연달아 보여주며 트래픽을 재빠르게 벗어나는 기질을 발휘했죠.
23랩 노리스가 츠노다를 추월한 과정에서 트랙을 벗어나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였고, 이는 3위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노리스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악재가 될 뻔했지만, 스튜어드들의 조사 결과 츠노다가 노리스를 막기 위해 여러 번 진로를 바꾼 것으로 판명되며 츠노다에게만 5초 페널티가 부여됐을 뿐 노리스는 자신의 레이스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베르스타펜은 24랩 첫 번째 피트스톱 이후 한동안 선두 자리에 올라선 피아스트리를 따라잡아 추월에 성공하며 다시 레이스 리더가 되었고, 피아스트리는 즉시 타이어를 교체하며 베르스타펜을 추격하려 했지만 그러기엔 남은 랩수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 결과 베르스타펜이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며 아부다비 그랑프리의 우승을 차지했고, 뒤이어 피아스트리가 2위, 노리스가 3위를 차지하며 2025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2점 차이로 선두 자리를 지킨 노리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샤를 르클레르, 조지 러셀, 페르난도 알론소, 에스테반 오콘, 루이스 해밀턴, 니코 힐켄베르크, 랜스 스트롤이 차례로 체커기를 받았죠. 오, 에스턴 마틴. 이번 경기를 통해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이번 시즌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며 2008년 루이스 해밀턴 이후 무려 17년 만에 맥라렌 소속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었고, 맥라렌은 1998년 미카 하키넨 시절 이후 27년 만에 더블 챔피언을 달성했습니다. 노리스는 맥라렌에서 2016년에 데뷔한 이후 지금껏 줄곧 맥라렌에서만 커리어를 이어온 원클럽맨으로서 지난 9년간 팀이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오는 모든 과정을 함께해왔죠. 또한 올 시즌 내내 엄청난 압박과 긴장 속에서도 노리스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챔피언십 선두에 올라섰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리스는 챔피언이 결정된 직후 꽤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노리스의 팬이든 그렇지 않든 F1을 사랑하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의 챔피언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리스는 올 시즌 충분히 챔피언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드라이버였고, 이를 결과로 입증해내며 F1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포했죠. 한편 베르스타펜은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레이스를 우승하고도 단 2점 차이로 챔피언십을 아쉽게 놓쳤지만 팀 라디오를 통해 레드불의 챔피언 여정을 지금껏 함께해준 기술 파트너 혼다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팀이 시즌 후반에 보여준 성장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실망할 필요 없다고 팀원들을 위로했죠. 하지만 우리 아내는 실망했는걸. 마지막으로 시즌 초반 압도적인 기량으로 챔피언십 선두에 올랐으나 시즌 중후반 부진을 겪으며 결국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에게 밀린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는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노리스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아쉽게 챔피언 타이틀을 놓쳤지만 피아스트리는 이제 겨우 F1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막 마쳤을 뿐입니다. 그의 강철 같은 멘탈과 기계적인 주행 스킬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욱 성장하고 있는 만큼 피아스트리는 앞으로도 몇 시즌간 강력한 챔피언십 타이틀 후보로 활약할 예정이죠. 피아스트리 화이팅! 이제 F1의 2025 시즌은 막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각종 드라마들이 매경기 쏟아지며 역대급 꿀잼을 선사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은 활짝 웃었고 어떤 팀은 울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영광의 순간을 움켜쥐며 환호 속에 이름을 남겼고, 또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 시즌 F1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도 많은 만큼 이 모든 이야기를 한데 모아 정리한 2025 시즌 리뷰 콘텐츠로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시즌 최종전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